1996년 11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이곳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자 범죄율이 극히 낮은 그야말로 평화 그 자체인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날 오전 어바인 경찰서의 정적을 깨는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여성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곳은 어느 고급 아파트였는데요. 조심스럽게 진입한 경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 안은 누군가 뒤진 듯 어지러웠고 아파트 안쪽 욕조에는 2명의 여자가 갇혀 있었거든요. 그들은 입에 재갈이 물리고 온몸이 거친 청테이프로 꽁꽁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죠. 피해자는 이 집에 살던 룸메이트와 써니한이라는 이름의 22살의 한국계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이들의 결박을 풀었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갓 벗어난 써니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현장은 그렇게 수습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아수라장이 된 아파트 밖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 사이로 한 여자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걸어오는 겁니다. 순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얼어붙고 말았죠. 방금 구조되어 집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써니안, 그리고 지금 막 제 발로 현장에 나타난 여자, 두 사람의 얼굴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을 갖다 댄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목구비. 경찰조차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는 두 여자. 그녀는 바로 써니의 일란성 쌍둥이 여동생 진아한이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진짜 공포의 대상은 유유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남이었던 적이 없는 나의 반쪽. 도대체 왜 동생 진아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언니를 청테이프로 올가매고 차가운 욕조에 가둬야만 했을까요? 시간을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으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끔찍하고도 기이한 범행을 실행에 옮긴 건 전문 킬러가 아닌 아치와 요시라는 이름의 10대 소년 2명이었습니다. 쌍둥이 동생 진아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범행을 위해 준비한 도구들을 보면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삼류 영화를 흉내낸 장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예요. 그들의 가방 속에는 피해자를 결박할 청테이프와 노끈, 그리고 아주 황당한 물건 하나가 들어있었죠. 바로 감자였습니다. 소년들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총구에 감자를 꽂으면 소음기 역할을 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람을 해치러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감자를 사고 엉성하게 총에 끼워 넣은 채 어바인의 아파트로 향했던 겁니다. 오전 9시경 소년들은 잡지 판매원인 척 가장에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준 룸메이트 헬렌은 그 자리에서 제압당했죠. 그들은 준비해온 청테이프로 헬렌의 눈과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룸메이트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집의 또 다른 주인인 언니 써니안이었습니다. 당시 써니는 위층에서 샤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룸메이트의 비명 섞인 신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써니는 욕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죽인 목소리로 911 버튼을 눌렀죠. 살려주세요. 누군가 집에 들어왔어요. 이 신고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사건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겁없는 10대 소년들도 경찰이 들이닥치자 당황해서 우왕좌왕했고 그 과정에서 그 우스꽝스러운 감자가 꽂힌 총과 청테이프가 발견되면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죠.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장면은 집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이 체포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동생 진아였습니다. 공범들이 잡혀가는 걸 보면 도망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진아는 오히려 차문을 열고 경찰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는 써니안이에요. 무슨 일이죠? 그녀는 자신이 범행 대상인 언니인 척 연기를 하며 경찰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 경찰이 피해자인 써니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꼼짝없이 속아 넘어갔을 만큼 완벽한 연기였죠. 하지만 진짜 써니가 집안에서 구조되면서 진아의 이 대담한 거짓말은 순식간에 들통나고 맙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진아를 긴급 체포하고 그녀가 타고 있던 렌터카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연 순간 이것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죠. 차 안에서는 대형 쓰레기 봉투 여러 장과 강력 세제인 파인솔 그리고 고무장갑이 발견됐어요. 그것은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고 현장의 혈흔을 지우기 위한 청소 도구들이었습니다. 어설픈 감자 소음기와 10대 소년들을 앞세웠지만 그 계획의 끝에는 분명 친언니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겠다는 섬뜩하고 치밀한 사리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동생은 왜 그토록 잔인하게 자신의 반쪽인 언니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을까요?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섬뜩한 청소 도구들이 말해주는 사리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매의 탄생 시점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1974년 대한민국 서울. 써니와 진아는 몇 분 간격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태어나자마자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의 불화와 이혼으로 인해 언니는 엄마 품에서, 동생은 친척집에 전전하면서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자라야 했죠. 그러다 3살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아이의 등장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신비로웠을까요? 거울이 아닌 현실에서 나를 마주한 순간 두 아이는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우주가 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어머니는 한국전쟁 세대가 겪은 가난과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불안정한 인물이었어요. 그녀는 마음의 허기를 도박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밤이면 엄마는 도박장으로 향했고 텅 빈 집에는 어린 두 자매만 남겨지기 일쑤였죠.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방임된 채 공포와 외로움 속에 던져진 아이들. 그 차가운 집안에서 쌍둥이는 서로를 껴안으며 버텼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엄마가 돼주었고 동생은 언니의 보호자가 돼주었죠. 불행한 가정 환경은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의 결속력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너와 나, 우리 둘만은 하나여야 한다는 강박적인 믿음이 싹튼 것도 이때부터였죠.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도 자매의 끈끈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그들을 더 완벽한 원팀으로 만들었죠. 고등학교 시절 써니와 진아는 그야말로 전설이었어요. 아름다운 외모에 사교적인 성격, 게다가 두 명 모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거든요. 졸업식 날 나란히 단상에 올라 공동수석 졸업의 영예를 아는 쌍둥이 자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한 이민자 가정의 딸들, 빛나는 미래가 보장된 천재자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자매의 내면은 이미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어머니의 병적인 기대와 방임 사이에서 그들은 겉으로만 완벽한 척 연기를 하며 속으로는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과 동시에 샴쌍둥이처럼 붙어있던 두 사람의 운명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인해 극단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수석 졸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뒤로하고 20살 성인이 된 두 자매의 인생은 마치 철로가 갈라지듯 극과 극으로 치닫기 시작해요. 먼저 궤도를 이탈한 건 동생 진아였습니다. 진아는 자신을 올가매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미 공군에 입대했어요. 하지만 엄격한 군대 생활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그녀에게 맞지 않았죠. 결국 적응에 실패한 진아는 제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녀가 빠져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어머니를 평생 괴롭혔던 도박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저주처럼 다가온 걸까요? 진아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명문고교 우등생에서 정과자라는 나락으로 순식간에 추락하고 맙니다. 반면 언니 써니의 삶은 겉보기에 너무나 완벽해 보였죠. 살인 명문대인 라번대학교에 입학했고 매일같이 번쩍이는 BMW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명품 옷과 화려한 파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감옥과 빚더미에 허덕이던 동생 진아 눈에 언니 써니는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빛나는 별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사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어요. 써니는 대학 등록금과 그 사치로운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유흥업소에서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화려한 명품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카드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진아는 언니의 이런 비참한 진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실패자로 전락하는 동안 혼자서만 부모의 사랑과 행운을 독차지해 성공했다는 비틀린 질투심만이 진아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죠. 비극의 방아쇠는 1996년 4월에 당겨졌습니다.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진아가 교도소를 탈옥한 거예요. 갈 곳 없던 그녀가 도망쳐 찾아간 곳은 애증의 대상이자 유일한 혈육인 언니 써니의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재회는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중 생활을 들킬까 전전긍긍하던 써니와 열등감에 사로잡힌 진아는 매일같이 사소한 일로 부딪혔죠. 그러던 어느 날 우유를 마시는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격분한 써니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기 탈옥수가 있어요. 언니의 신고로 경찰이 들이닥쳤고 진아는 믿었던 언니의 손에 의해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순간 진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자매의 정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다시 갇힌 감옥 안에서 진아는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건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만 없으면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 언니의 BMW, 언니의 화려한 인생, 언니가 죽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진아는 같은 얼굴을 한 언니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동네에서 어울리던 10대 소년 아치와 요시에게 접근하죠. 자신이 써니라는 악녀에게 핍박받는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소년들의 영웅 심리를 자극해 살인을 청부한 겁니다. 그렇게 질투와 오해로 뒤범벅된 쌍둥이의 비극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시작된 재판 과정은 범행 내용만큼이나 기이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당시 한인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청테이프와 감자 소음기, 그리고 시신 처리 도구까지 발견된 명백한 살인 청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는 진아를 위한 구명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형제 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니냐. 아직 어린 자매가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가족끼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느냐. 미국 검찰과 재판부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던 계획이 단순한 자매 간의 다툼으로 치부되는 이 문화적 차이 앞에서 재판장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재판을 가장 힘들게 만든 건 외부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바로 피해자 써니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동생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언니. 써니는 극심한 딜레마에 시달렸습니다. 동생은 나를 죽이려고 한 악마였지만 동시에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나의 반쪽이었으니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써니는 동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예정된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다량의 수면제를 삼키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깨어난 그녀가 뱉은 말은 수사관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동생을 감옥에 보낼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미워하고 증오해야 마땅한데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빗줄의 굴레. 전문가들은 이 자매의 관계를 두고
서로의 피를 빨아먹어야만 살 수 있는 뱀파이어적 공생관계라고 불렀습니다. 한쪽이 살기 위해선 다른 한쪽을 파괴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모순된 운명. 피해자인 써니조차 가해자인 진아를 감싸며 울먹이는 법정의 풍경은 정의 구현의 장이라기보다는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 같았죠.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했습니다. 쌍둥이의 눈물겨운 호소와 한인사회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계획범죄의 잔혹성에 주목했습니다. 1998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진아 한에게 살인모의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2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합니다. 23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기의 동생 진아는 그렇게 세상과 격리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자매는 서로 다른 곳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쌍둥이 시간은 높고 차가운 교도소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잔인하게 찢어지게 됩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뀐다는 20년의 긴 세월이 흘렀어요. 철장 안에 갇힌 동생과 세상 밖 홀로 남은 언니. 사람들은 권선징악의 결말을 예상했을 겁니다. 가해자는 감옥에서 썩어가고 피해자는 상처를 딛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결말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18년 수감 생활을 모범적으로 마친 동생 진아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어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변신이었죠. 진아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놓지 않았거든요. 수감 중에 학위를 취득했고 출소 후에는 유능한 엔지니어로서 사회에 완벽하게 복귀했습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던 끔찍한 과거를 지우고 그녀는 번듯한 직장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동생의 살해 위협에서 살아남았던 피해자 써니의 삶은 어땠을까요? 동생이 감옥에서 빛을 향해 기어오르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언니 써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수감된 이후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수차례 경찰에 체포됐고 화려했던 엄친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망가진 삶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성공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고 피해자는 범죄자가 되어 밑바닥을 헤매는 마치 두 사람의 영혼이 뒤바뀐 듯한 기막힌 운명의 장난. 하지만 이 비극의 정점을 찍은 건 자매의 어머니가 뱉은 한마디였어요. 최근 한 기자가 어머니를 찾아가 언니 써니의 근황을 물었는데 써니는 분명 어딘가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써니는 죽은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가족의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지워지고 버려진 존재. 어머니에게 성공한 동생 진아는 돌아온 딸이었지만 몰락한 언니 써니는 이미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언니를 죽이려고 했던 동생은 용서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죽임당할 뻔했던 언니는 가족에게서 잊혀진 유령이 되어버린 현실. 어쩌면 1996년 그날 청테이프에 묶여있던 써니의 영혼은 그때 이미 죽음을 맞이했던 건 아닐까요? 진아와 써니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운명이란 게 참 잔인하리만큼 정확한 제로섬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언니가 빛날 때 동생은 어둠 속에 갇혀야 했고 동생이 세상 밖으로 나오자 언니는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샴쌍둥이 같은 영혼이었지만 결코 한 하늘 아래서 동시에 태양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서로를 파괴해야만 자신이 온전히 숨쉴 수 있었던 자매. 차라리 서로를 몰랐더라면, 차라리 아주 멀리 떨어져 각자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 비극적인 데칼코마니의 굴레를 끊을 수 있었을까요?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사회 속에서, 다른 한 명은 기억 속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생존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쌍둥이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